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의 일원가인 스테파노 자마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야누스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경제 외적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와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단체다. 협동조합 기업의 지배구조가 난해한 것은 이처럼 시장 코드와 사회적 코드라는 이중성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운동의 이론가이자 교수인 스테파노 자마니. 이런 전문가조차도 협동조합은 이렇게 여러 모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7,000 조합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수의 사람만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모습이 아니고 방송국으로만의 모습도 아닌 미디어 협동조합. 오늘도 환상의 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죠. 출발합니다.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환상의 조합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이상은의 삶은 여행입니다. 네, 이정일 프로듀서도 함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협동조합으로의 여행을 네, 떠나야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떠나기에 앞서서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던 협동조합 운동의 이론가 스테파노 자마니가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참 어렵네요. 저는 그 느낌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결론은 협동조합은 답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답이 없다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 나갔냐에 따라서 네. 협동조합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정일 PD는 어떻게 이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 환상의 조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지난 시간까지 협동조합 탄생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로치데일에서 일어난 협동조합 이후로 네. 역사는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원칙이 세워지고 하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봤어요. 예.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요. 예, 그 역사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협동조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법칙들이 만들어지고, 뭐 개념이라든지, 협동조합 협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거 정도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네. 본론적인 것보다는 약간 변형적인 형태의 협동조합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세대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신세대 협동조합?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이거 뭔가 옛날 협동조합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신세대다, 뭐 X세대다. 맞아요. 요런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신세대 협동조합, 이거 보면은 1990년대 초에 미국의 북부 지역인 노스다코타, 미네소타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들이 이제 전통적인 협동조합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네. 영어로 보니까 New Generation Corpor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새 세대 협동조합. 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세대 협동조합이라고 되겠죠. 근데 미국 등 북미 지역의 농업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산물을 직접 출하하기보다는 이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 뭐 요런 느낌의 이제 협동조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높이는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이다. 요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합원 기여도에 비례해서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죠. 기여도에 따라서? 네. 요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1인 1표제 의사결정을 이제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이탈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자체가 1인 1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탈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출자금, 그다음에 사업 이용 규모 등에 비례한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네요. 1인 1표제가 아니고 네. 출자금을 낸 그 돈의 액수나 아니면 사업을 이용한 규모 거기에 따라서 의결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했다. 뭐 이런 시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신세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거의 협동조합이 사실 아니게 되는 건데 그런데 대신에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약간 뭐 비교는 약간 되지만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수행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신세대 협동조합은 아직 확정된 뭐 협동조합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지만 네. 이게 탄생한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방식의 변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예.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만의 교유한 현상은 아니고요. 예, 유럽 지역에서 보편화된 협동조합형 기업에서도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유사한 제도나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중서부 중심으로 대평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캔자스,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등 이제 곡창지대에서 밀과 같은 농산물들이 대규모로 생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농산물의 수출이나 판매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저런. 예. 그래서 이제 남은 농산물 처리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기존 판매 위주 협동조합 외에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자본 조달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는 조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협동조합은 같이 모여서 우리 거를 팔고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성해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은 부가가치,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예. 가공을 해서 포장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 상품을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한 결과가 신세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방식의 변화가 꽤 많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또 다른 탄생 배경을 보니까는 조합원들 사이에 도덕적인 해이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조합 사업 참여에 소홀한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의 참여가 떨어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1인 1표제가 오히려 협동조합의 사업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뭔가 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네. 1인 1표제가 이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 성원이 안 됐을 때 그렇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형적으로 이제 소홀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조합원의 의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조합의 사업 수행이나 참여 그 자체보다
이제 조합의 경영권 장악이나 뭐 배당 뭐 이런 데 더 관심 있는 조합원이 많을 때 이제 협동조합 민주성은 오히려 협동조합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무임승차하는 조합원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참여도 저하 뭐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1표제 의사결정이나 뭐 출자금, 사업 규모 이용 등의 비례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신세대 생각도 협동조합에서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그래도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근데 협동조합만의 또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 신세대 협동조합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 세 번째 보니까는 이제 또 이 돈 문제가 빠질 수가 없군요. 그렇죠. 예. 원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협동조합은 돈을 끌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불리한 이제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아,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 미국의 농무부 때문인데요. 뭐, 너 때문이야?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미국 농무부가 협동조합에서 정의를 내린 게 네.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그다음에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농무부 협동조합의 정의가 이제 1인 1표제나 민주성을 분명하게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한다. 네. 그리고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굳이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닌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이제 헌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칙인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살짝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그 농무부의 협동조합의 그 정의 때문에 또 생겨난 요 이론 뭐 이런 배경이 있다. 뭐 이렇게. 협동조합의 7원칙이 뭘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셔서 궁금해지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세대 협동조합 하니까 신세대에 가장 적합한 가수가 누굴까 생각하는데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요. 김원준입니다. 김원준의 언제나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후회할 순 없어 널 위해 나의 모든 건 항상 외면해야 하나 이렇게 너에게서 멀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아, 그 이정일 프로듀서가 생각하는 신세대라고 상징되는 그렇죠. 가수가 김원준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 김원준 가수 김원준이 막 치마 같은 걸 두르고 나오면서 X세대 대표 주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박진영이 최초로 치마 입은 거 아니었어요? 아,
제 생각에는 김원준이 훨씬 먼저 입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태지고 그 다음에 박지정이 아닐까. 네. 아니, 갑자기 네. 활기가 돌아요, 얘기가. 여기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협동조합 7원칙 네. 이거 뭐 다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 건데 그래도 정승주 아나운서께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네.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인 차별이 없이 열려있는 조직이다. 이런 의미고요. 아이고 좋다. 네. 두 번째 원칙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요. 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 1인 1표를 갖고 협동조합 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원칙 그다음에 2원칙인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살짝 오해할 수도 있다. 예. 아까 미국 농무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그 정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칙이 뭐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면 안 되고 그렇죠. 가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신세대 협동조합이라는 다른 방식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자, 협동조합의 7원칙 가운데서 세 번째 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인데요.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네.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원의 공동재산이고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서 제한된 배당금을 받죠. 그렇습니다.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을 하고 사업 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을 제공하며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을 보면은 자율과 독립이 있어요. 네.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이 되고 네. 협동조합 자율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칙은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요거는 참 중요한데, 그렇죠? 네. 네. 조합원과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인데 국내와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면서 협동조합 운용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원칙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 이렇게 좋은 7가지의 원칙. 이게 협동조합의 7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협동조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활발한 참여,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리고 책임을 갖고 봉사하는 태도,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 가보면요. 이제 미국 농무부의 협동조합의 정의, 이 정의는 1인 1표제에 단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합원의 조합 사업 참여나 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나 규모에 따른 이익 배분이 오히려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고 배분 정의 실현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뭔가 좀 미국다운 실용주의 논리? 뭐 이런 게 네. 협동조합의 정의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유럽에서 이제 협동조합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게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약간 안 좋은 점도 이제 생기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게 신세대 협동조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 신세대 협동조합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뭐 기본적인 협동조합에 기초한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로 이제 조합원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용 정도나 규모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세대 협동조합이 이렇단 그렇죠. 말이죠. 예. 기존의 협동조합과는 다른 네. 신세대 협동조합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퇴로 의사를 표현하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의사 표현의 방식이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협동조합은 막연히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나 조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상적인 조직은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상적인 건 없고 어디 가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뭔가 좀 공부를 하고 그렇죠. 연구를 하고 그렇죠. 경험도 하고. 예, 근데 요런 게 활발한 곳이 이제 예. 협동조합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변화되는 환경에 발전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조직 운영과 이제 조합원의 헌식 참여가 동반될 경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유형임은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세대 협동조합은 이제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경쟁력 부족 그리고 이런 취약점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인데요. 사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뭐 이런 변화 등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전략적 시도를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미디어 협동조합과 또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미디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종편이 이제 생긴 지 4년이 됐고. 네.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가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종편 아까 4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제는 뭐 밥 먹으러 가면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는 그런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왜 종편만 틀어놓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예. 정도로. 진짜 너무 많고 예. 이게 이제 안 틀어놓으면 오히려 여기는 안 틀어놨네. 종편 아니면 드라마 채널.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게 구작 4년밖에 안 됐는데 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돼버렸고 예. 게다가 공영방송 뉴스 어떻습니까? 뭐 동물 소식, 뭐 기업 광고 같은 그런 느낌의 뭐 뉴스들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뭐 방송을 하고 있고 이미 청취자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거기다가 국민 TV 같은 대한 언론도 이제 생긴 지가 2, 3년째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뉴스 소비는 또 게다가 다음과 네이버 포털 중심에서 이제는 곧 있으면 페이스북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페이스북에서 뉴스에 진출을 해서 이제 뉴스를 링크하면 뉴스가 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내에 있는 인링크를 통해서 자기 페이스북 내에서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기사 보니까는 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누르나. 네. 뭐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지상파 언론사들도 그 모바일 팀 자체를 만들고 막 그렇죠. 그렇게 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예.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변화고 게다가 우리 정부가 뭐 5인 이하의 소형 언론사는 없애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아주 한 10년 사이, 5년 사이 이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진정하게 우리가 방송국으로서의 위상, 그러니까 국민 TV가 방송국으로서의 위상과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조금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역시 뭐 노래 한 곡 듣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처음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왔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시고요. 뭐 요 노래 들었는데도 어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지 잘 안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 있으려고요? 저 위에 저기 저 위에 저기 저 위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죠. 저 위에? 저 위에 저기 네. 저기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대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협동조합의 7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 신세대 협동조합이 이제 또 어떤 곳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대표적인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신세대 협동조합으로서 아메리칸 크리스털 슈거 협동조합. 슈거면은 설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달달하죠? 예. 네. 제가 달달 승조 앞에서 또 달달을 얘기하네요,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사탕무 재배 농가들에 설립된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전시는 1890년부터 뭐 이런 시초가 있었는데 1973년에 이 아메리칸 크리스털 슈거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1890년대부터 시초가 있었고 네. 또 1973년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예. 이거를 줄여서 ACS? 제가, 예, 아메리칸 크리스털 슈거 협동조합이니까 예. ACS로 하겠습니다. 예. 이 ACS가 이제 설탕 및 관련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이제 농협 분야의 협동조합인데요. 이 주변에 있는 2,800여 생산 농가가 처음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예. 처음에는 아까 시초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식회사 형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뭐 혁신적인 영농 기법을 적용을 해서 설탕 시장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계속 잘 될 수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면 또 어려울 네. 때도 있으니까. 위기가 오기 마련이죠. 예. 네. 운영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설탕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사탕물을 가공하는 공장의 횡포 때문에 판매 어려움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우리가 사탕무 가공 공장을 인수를 해버리자. 인수를 아예 해버리자. 네. 그래서 협동조합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가공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협동조합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협동조합으로 바뀐 1973년부터 이제 네. 사탕무 가공 공장도 인수를 하고 네. 판로 확보하면서 네. 이제 협동조합으로서의 모습 네. 갖춰 나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협동조합은 기본 뭐 협동조합의 원칙에는 뭐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폐쇄적인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뭔가요? 폐쇄적인 조합원 제도라고 하면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탈퇴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폐쇄적인 조합원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조합원 평등에 대한 뭐 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지분 거래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출하량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주고 추가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죠. 이런 것이 예. 지분 거래 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그렇죠. 특징들이네요. 네. 그런데 협동조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일부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미TV를 위해서 뭐 마음으로 힘써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 현장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하는 것도 뭐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조합원이면서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연자인데 뭐 방송에 나와셔가지고 뭐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해 주시거나 뭐 뉴스바에도 많이 계시고 다른 방송에 많이 계시는데 근데 출연료 드리잖아요. 출연료는 드리지만 굉장히 약소한 그 일반 방송국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한 그런 출연료입니다. 사실 맞죠. 약소하죠. 예, 다른 방송국에 가면 저희보다 몇 배의 그 출연료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저희 미디어 협조합에서 뭐 이렇게 공정 언론을 하고 있다. 좋은 의미로 예,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고 싶다. 예,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지금으로서는 뭐 하지만 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거. 조합원 수도 더 늘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순위를 올려서 여기서도 순위 연연하는 겁니까? 순위가 올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방송 괜찮다. 국민 TV에서 하는 방송들 들을만하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환상의 조합도 순위 연연을 좀 해주시죠. 그럼 왜 쉽게 안 나옵니까? 제가 여기서까지 순위에 연연하기는 예. 조금 죄송해가지고. 뉴스바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치면 제가 여기는 원고를 제가 다 쓰고 성곡도 하고 얼마나 애정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노래 한 곡 듣죠. 네. 뭐를 들을까요? 이은미의 노래 어때요? 예, 좋습니다. 애인 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11월 정기 운영위 결의에 따라서 송년회를 합니다. 일시는 오는 12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로 예정한다고요. 예약을 마친 후에 다시 공지할 거라고 합니다. 장소는 영화 나쁜 나라 인천 지역의 상영관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근처 식당에서 송년 파티를 갖습니다. 파티에서는 마음의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도 준비하는데요. 각자 1개 이상의 마음 담은 선물 마련하시면 좋겠죠. 참가 신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로 들어가셔서요. 인천 지역 송년회 참가 신청 안내글에 닉네임 또는 이름, 연락처,
참석자 수를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인천 지역 송년 파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조합원 자보대장님께서 만드신 이 스티커는 두 가지 종류로 휴대전화에 붙일 수 있게 지름 5cm로 작게 만들었고요. 국민TV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협의회나 조합원께서는 조합원 자보대장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010-4338-4824번입니다. 더불어 스티커가 많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주문하게 안내도 해드린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소식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정일 프로듀서, 네.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전 세계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기업 랭킹, 협동조합 기업 랭킹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협동조합 기업 랭킹 300이라는 오. 자료가 있는데 네.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세계 300대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 실적을 집계한 오. 글로벌 300 보고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네, 2008년 실적을 기초로 분석한 2011년치 자료를 보면은 네. 글로벌 300의 총 매출은 무려 1조 6천억 달러. 굉장하죠. 얼마 그게?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9위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국내 총 생산을 능가하고요. 8위인 러시아에 조금 못 미치는 와.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 대국이네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그렇습니다. 와. 대규모 협동조합 기업이 가장 많이 포진한 분야는 어딜까요? 글쎄요. 그래도 생산자 협동조합인가요? 협동조합 전통이 뿌리 깊은 농업 쪽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네, 네. 아, 농업쪽. 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대기업의 총 매출은 4,720억 달러로 글로벌 300의 28.85% 그러니까 30% 가까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농협중앙회에 해당하는 일본의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와 일본의 전국 공제생협연합회가 각각 1, 2위에 올랐고요. 규모가 제일 큰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의 매출액이 570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64조 원이래요. 아이고야. 어마어마하죠. 네. 이것은 삼성전자의 165조 원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이고. 볼 수가 있고요. 3위에는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가 올라와 있고 9위에는 뉴질랜드의 낙농협동조합 폰테라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은 농업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협동조합 규모가 두드러질까요? 금융과 소매 분야라고 합니다. 금융과 소매 분야 글로벌 300 협동조합 기업의 총 매출은 각각 4,300억 달러와 네. 3,540억 달러인데요. 이것은 전체 26.27%, 21.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인 크레디아 그리콜 요것을 필두로 프랑스 은행이 1위에서 3위를 독점을 했고요. 네덜란드의 라보방크와 독일의 데체트방크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매 분야의 소비자 협동조합으로는 독일의 레베그룹이 490억 달러로 매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프랑스와 스위스, 영국, 핀란드 등의 유럽의 협동조합들이 10위까지 늘어섰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 협동조합인 웨이크 펀푸드는 84억 달러 매출로 1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은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은행. 뭔가 그 다른 곳의 그 협동조합을 공부해보고 싶다.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더 호기심이 생기나요? 네.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런 협동조합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곡은 이선희의 노래 겨울의 상. 네.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나고요. 이정일 PD도 인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